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 가장 두드러지는 시기가 명절인데 곧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저도 주위에서 들어보면은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결혼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도 이 시즌에 굉장히 갈등이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병원에서 있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명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 환자분들도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명절 스트레스로요. 네. 며느리 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도 엄청 스트레스 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았죠.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갈등이 일반적인 고부간의 갈등이 아닌 시어머니 또는 며느리가 나르시시스트라서 생기는 문제구나라고 느끼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얘기는 해줄 수 없죠. 그래서 속으로만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문제의 원인이 눈에 보이니까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시어머니 또는 며느리가 나르시시스트 일 때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시어머니가 또 우리 며느리가 나르시시스트라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구나 라고 알아차리는데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의 대표적인 특징이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한 느낌이라고 하셨잖아요. 먼저 시어머니가 나르시시스트였을 때 어떤 특징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나르시시스틱한 부모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 또한 본인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녀를 어떤 독립적인 개체가 아닌 자신의 연장선인 마냥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성공이나 성취의 수단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워낙에 이런 나르시시스틱한 부모들이 이런 특성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전문 용어도 있어요. 나르시시스틱 익스텐션이라고. 이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은 자기의 중요성이나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되게 과하게 여긴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성향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한테서도 그런 관점이 고스란히 투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르시시스틱한 시어머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최고야. 이 세상에 내 아들만한 사람은 없어. 이런 관점으로 벌써 숨이 막혀요. 아들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게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하게 느끼니까 그게 이제 아들한테 고스란히 적용이 된다는 개념에서. 물론 어느 부모라도 자기 자식이 가장 예쁘고 또 제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야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해서 예쁘게 보인다의 선을 넘어선 비현실적인 믿음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비현실적인 관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며느리는 비현실적으로 바라보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현실 선에서보다 더 낮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내 아들은 비현실적으로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며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갭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시겠어요,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며느리가 너무 내 아들에 비해서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당연히 밉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도 나올 수 있는 너는 우리 아들에 비해서 너무 부족해.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를 굉장히 닥달하고 괴롭히고 미워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 주위에도 친구가 있는데 항상 그 시어머니가 내 아들이 조금만 뭐뭐 했었어도 너를 만나지 않았을 텐데 너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거는 진짜 과분하게 온 거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랬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예전에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은 나르시시스트들의 내면적으로는 열등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열등감 때문에 이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특히 자기에 대해서 과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깊숙하게는 실은 그 열등감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아들이 잘나서 그렇게 하는 시어머니들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아들이 좀 잘나지 않았는데 더 그러는 맞아요. 시어머니들도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오히려 밑바탕에 시어머니도 그 아들한테 감이 깔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을 또 너무 과하게 여기는 나르시시스트 시어머니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식의 일에 너무 과하게 참견을 하고 간섭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만큼 잘난 사람이니까 내 생각이나 판단이 다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다 큰 아들과 며느리의 일에 본인들이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일들에 사사건건 참견을 하면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집을 꾸밀 때 가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음식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된다, 옷은 어떤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 뭐 자식을 낳으면 뭐 아이의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애들 학교 보내는 것도 뭐 애들 교육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부부가 서로 상의하고 결정해야 될 모든 일들을 나르시시스틱한 부모들은 다 본인들이 간섭을 하고 본인이 옳다고 믿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주는 따뜻한 조언이나 이제 연륜에서 나오는 그런 조언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옳다, 자기의 마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강압적인 며느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시는 거잖아요.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선택권 자체를 아예 주지 않는 거,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시어머니가 그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봤다면, 그럼 며느리의 입장에서 또 자기를 중요시 여기는 성향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르시시스트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며느리들 중에서 시댁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다고 그 시댁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여자들도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외적인 조건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제가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틱한 여자들은 결혼 배우자를 고를 때 이런 외적인 조건을 상당히 많이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잘난 여자라는 과대한 사고를 갖고 이 조건 좋은 남자를 골랐는데, 조건이라는 것이 그 남자의 학벌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개인적인 조건만 보고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래서 뭐 결혼을 해서 일단은 시댁을 봤어요. 근데 그 시댁이 자기가 바라는 만큼 경제적으로 풍족한 시댁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르시시스틱한 며느리들은 이런 시댁을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시부모님이 내 남편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이나 그런 거에 대한 공경이 전혀 없이 경제적인 그런 거로만 보고서는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게시글을 제가 하나 봤었는데, 고민을 올리신 분이 새로 들어온 이제 저희 그 새 언니가 너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기도 하고 민망할 정도로 말을 좀 잘라먹고 가족 행사나 이런 모임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혼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배경들을 보니까 오빠는 사실 누가 봐도 좋은 대기업에 잘생긴 훈남의 외모에 이런 거를 갖춘 그런 아들인데 자기네 집은 그 정도로 경제가 풍요롭지는 않았던 거예요. 방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딱 맞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한다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이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이제 믿는 특징이 하나가 있잖아요. 또 그런 특징들이 나르시시스트 시어머니께는 어떻게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런 특징은 자신이 특별히 호의적인 대우를 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신의 기대에 대해 상대방이 자동적으로 따르기를 불합리하게 이제 기대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집을 왔다고 자동적으로 시어머니를 엄청난 뭐 존경과 희생으로 대할 것을 나르시스틱한 시어머니 바랄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만큼 며느리는 당연히 따라와 줘야 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얘기라면 무조건 다 듣고 동의할 것을 요구하죠. 물론 시부모님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공경이나 뭐 이런 예의 같은 거는 당연히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단지 시어머니랑 며느리의 관계라고 해서 며느리가 무조건 다 시어머니의 그런 요구나 부탁을 들어야 한다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결혼이라는 법적인 제도를 통해 가족이 되었지만 정말 가족 간의 깊이 있는 감정을 느끼고 정이 쌓이려면 서로 함께 보내는 시간들도 필요하고 경험들이 좀 쌓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깊이 있는 경험을 통해서 그 어른들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건데, 그것을 단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압적으로 그거를 며느리한테 요구를 한다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힘이 들 수 있겠죠. 특히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시어머니라면 그 요구하는 사항들이 자기중심적이고 또 아들중심적이고, 며느리의 상황을 고려하는 요구 사항들은 거의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 나르시스트 며느리는 자신이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 그런 성향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며느리들 중에 다른 형님 동서들은 다 싫고 불만이 있어도 부모님 모시는 일이나 뭐 제사나 명절 때 와서 일하는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특정 이유로 난 못한다 라고 하고 빠지는 그런 며느리들 있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행동들을 두드러지게 보이는 며느리들이 나르시시스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래도 친구 중에
동서가 하나가 있는데 동서가 자기는 다른 형님에 비해서 일하는 시간도 훨씬 길고 그다음에 돈도 더 잘 버는데 시댁의 그 명절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해서 내가 더 일을 해야 돼 라고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사실 그게 부모님과의 관계의 갈등보다도 동서지간과의 관계 또 형제들끼리의 관계도 굉장히 어색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남편 당사자뿐만 아니라 남편의 집안 문화에도 어느 정도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며느리들 중에서 안 그런 며느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댁의 문화에 수긍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나르시시스틱한 며느리들은 자신이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 그 특징 때문에 자기만은 특별히 호의적인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대에 상대방들이 자동적으로 다 따르기를 불합리하게 이렇게 기대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형님 동서는 당연히 내 생각을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야 되고 내 몫까지의 일을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런 입장으로 나올 수 있죠. 마지막으로 그 나르시시스트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입을 잘 못하잖아요. 시어머니가 그 나르시시스트면 며느리의 감정이나 마음에 대해서 공감을 잘 못해주기는 하겠네요. 그래서 며느리가 명절 때 시댁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고 친정 부모님을 충분히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을 그 나르시시스트 시어머니는 전혀 헤아리지 못할 것 같아요. 내 명절뿐만 아니라 뭐 평소에도 시어머니들 중에 며느리가 굉장히 불편하거나 서운해할 수 있거나 뭐 상처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시어머니들은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높죠.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하나의 독립된 개체이고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대놓고 뭐 실수한 거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상처 주는 것은 건강한 행동은 아니죠. 반면에 그 나르시시스트 며느리도 그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이야 위에서 아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윗사람도 충분히 공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특히 명절 기간에는 또 따로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은 더 그렇고, 얼마나 시부모들이 이제 아들이랑 손주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틱한 며느리들은 아니 시댁에서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귀찮게만 왜 명절 때마다 내려오라고 하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리고 본인은 시댁에 가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정말 극단적으로 시댁을 멀리하고 뭐 연락을 안 받는다든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며느리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며느리들은 아마도 자개성 성격이 굉장히 강한 성향일 것 같아요. 나르시시스트의 여러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주제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이 할 것이 많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평소에 시어머니가 아니면 또는 며느리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가졌던 분들, 이렇게 머리만 싸매고 이제 고민을 하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게 나르시시스트라서 이런 모습들을 보인 거구나 알아차리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